담화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향특례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피가 마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집행부가 갖는 예산 편성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지키고자 법정기한을 준수하며 지난 11월에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 시의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민생에 심각한 피해와 차질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 고양시에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이 12월 21일 경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과밀 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습니다. 인구 108만의 도시이지만 일자리, 교통, 주거, 인프라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베드타운 고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경기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 선정은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고향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오늘의 팍팍한 삶 속에도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정이 지연될수록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신규 사업 중단으로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도 늦춰질 것입니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산 미확정으로 지체되는 하루하루가 우리 고양시가 향후 10년, 50년을 좌우하고 다음 세대의 삶을 규정할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의회는 민생과 관련이 없는 논쟁으로 멈춰버린 이 현장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바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미래, 시민, 의회, 집행부 이 세 주체가 힘을 합쳐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은 모두 뒤로 해주십시오.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권한보다 의무가 우선되는 예산 심의를 하루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는 다른 어떤 이유와
명분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우리 3,400여 고양시 공직자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역시 고양시와 협력, 신뢰와 화합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의 고양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해주셔야 다른 언론인 분들께도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 점 꼭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은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먼저 받은 이후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마이크가 신화일보의 임창우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고양시에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또 고양시청을 취급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을 어떠한 의견도 듣지 않고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단수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의회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시고 중동 방문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오사카를 갔다 오셨고 최근에는 몽골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었던지 아니면 가셔서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저희 지금 말씀 못 하신 게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변명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아까 손 드셔가지고 기자님 먼저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뉴스 이상영 기자입니다. 시의회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추경안 신호가 몰수됐습니다. 이번 시의회 파행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맨 앞줄. 경영투데이에서 신영모 기자입니다. 이 담화문에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원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필요하지 시의원들이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이게 시의회를 비판하고 시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가 필요한 건데 거꾸로 아낌없는 충고와 질타가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의회는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굳이 시의회는 시의원들한테 충고와 질타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뒤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언론 소비자연대 김용선 기자입니다. 이번에 창릉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 대해서는 잘 하시라고 듣고요. 창릉천에 대해서 3,200억 국가에서 감사하고요. 한천동 강매동 일대에 예전에 그 창릉천에 불법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그거 하나 하고요. 거기에 상당한 불법 쓰레기장 매립 땅이 어마어마한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뒤쪽 편의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계신 네, 기자님. 네, 환경별의 김영민 기자인데요. 제가 시장님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오기 전에 시의원 한 세 분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분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보이콧을 하겠다. 좀 진지 소통을 하지 왜 이제 와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셨는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기자님. 예, 경기의 노현석 기자입니다. 일단 중매예산 사례가 있죠.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 때 경기도 의회는 중매예산으로 폐해를 맞이했습니다. 둘째, 고양시 중매예산 체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들이죠. 결국 여야가 다 부담은 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시장님이실 테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온 것은 시장님의 정치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정욱 교신 기자님. 네. 예, 세계타임즈 김인주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고양시 이전권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언제쯤 결정이 되실 건지 아니면은 시장님께서 입장은 어떠신지. 지금 뭘 이전이? 시장. 신청사. 네, 시장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2023년도 예산에서 지금 어린이집과 교육과 문화 그리고 고양페이 등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질문을 한 10개 정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 답변을 먼저 청해보고 그 이후에 시간을 보면서 질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여러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야당이 주장하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한 걸 떠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서로의 생각과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권한이 아니고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는 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시의회는 의회로서 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가 바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타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뭐 예산 시기에 뭐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전의 얘기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의 COP27 다 아시는 겁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유엔에서 지금까지 27차례 걸쳐서 정상회의를 당사국 총회를 열었던 내용에 우리 고양시가 아시아의 챔피언 도시로서 가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국제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두바이, 아부다비 간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맥락 속에 우리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금 지정이 됐다는 내용을 그 이집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할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지 대한 내용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내용입니다. 일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일본은 제가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짧은 기간인데 그것만 딱 하고 왔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모르시죠?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AEG라고 세계적인 미국의 회사로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거기에 전문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CJ 라이브시티와 같이 합작 회사를 우리 고양시에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력을 같이 하겠다. 그와 함께 우리 고양시가 혹시 외자 유치가 되든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CJ 라이브시티 그리고 AEG가 같이 협력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녀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골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몽골은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우리 고양시가 2022년까지 13년간 그 몽골의 숲을 만들었어. 우리 몽골의 고양이의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조성을 하는 과정에 이제 거의 완료 단계였기 때문에 이양을 하러 가는 부분이고요. 그와 2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 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국립공원에 국립공원 그 국립공원 이름을 제가 지금 잠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국립공원 안에 우리 고양이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을 흔쾌하게 관광환경부 장관께서 몽골에 관광환경부 장관께서 할애해 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기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성과에 대한 얘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의회가 제대로 열려서 활동하는 상황이었으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회는 그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는 다른 이유로 의회를 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1월 25일 날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의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행과 뭐 그걸 해소가 지금 노력을 안 했다고 혹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노력 안 한 거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동안 전력을 투구를 다해서 했습니다. 설명은 설명대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고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파행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내용을 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될 정도로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왜 파행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파행했는 이유가 우리가 마치 비서실장이 그걸 사과를 안 했다. 사과 안 한 이유가 과연 우리 시의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에 대한 조건이 됩니까? 사과의 내용이 과연 사과할 내용인지도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공적인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파행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파행은 사실은 의회가 하는 거지 집행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에 대해서 질타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시의원에 대해서 질타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저는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향 시민들이 혹시나 준예산 체제로 인해서 이 고통받을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제 시장으로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집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선결 처분권을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0억 창릉천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마 고양시 역사상 최초이고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유치한 것은 정말 너무 우리 시민들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아마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주변 지역에 이런 매립 상황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은 또 소통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소통하고 시의원 보이콧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역할을 주어졌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왜 우리 시의회를 구성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견제하라는 역할도 있고 또 일을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일을 안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통은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우리 의회에서 준예산 체제의 정치력 부족, 뭐 정치력 부족이라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판단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도 겸허하게 고민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력 부족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수차게 많습니다. 혹시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조금씩 나와 있던 내용 중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이번에 삭감됐다고 그걸 뭐 어디 가서 다 전달을 했다는데, 아니 시민들이 정말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반영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고 과다하고 혹시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편향됐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정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을, 그걸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양보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면, 아니 민선 8기라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 왜 시장을 새로운 멤버로 바꾸겠습니까? 바꾼 이유를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이전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이전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에 재검토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 내용은 추후에도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음 새해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아까 제가 거기 질문해야 되는데 다른 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그 질문 지금 시간 주세요. 네, 예. 시장님 답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고향페이 뭐 삭감이 많이 됐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이 삭감됐다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어린이집에 우리 그 평가제 다 알고 계시죠? 자, 평가제에 그걸 평가받았다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공직자들한테 감사받았다고 감사 비용을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참고로 어린이집에 시 차원에서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별도의 지원입니다. 어떤 지원입니까? 국가가 어린이집 지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항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평가제의 어린이집 처우 개선비는 그냥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정말 그런 내용이 지급돼야 된다고 하면 우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고향페이 지금 지급됩니다. 그러나 6% 정도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고향페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걸 그냥 소비자한테 지원금입니다. 소비자 지원금 아닙니까? 그 내용을 과연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몇백억이 아니라 몇천억을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삭감이 일부 됐다 해서 거기 과연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고향 페이에 할인율에 대한 거의 시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그 내용을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두 분 정도. 네,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인데요. 그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페이가 6%로 깎인 삭감된 것에 의해서 시민들하고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차 관련해가지고 그 영업 상권들에 대한 활발한 어떤 판매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20분 정도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한 시간을 줬었던 것을 지금 시장이 바뀌시고 나서 10분으로 단축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시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앞에 앉아 계신 기자님 질문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기자회견의 팩트는 사실 이게 예산안 아닙니까?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쉽게 말해서 뭐 성별 초동권을 행사한다든지 무슨 예산 체제로 뭐 밀고 나가든지 이런 그 대안 제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그쪽에 좀 약간 쏠리는 그런 시민단체의 그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한테 굳이 무슨 언론적인 얘기가 필요한가? 예? 뭐 충고가 필요한 거, 뭐 질도가 필요한 거,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방침이 쓰셨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시간상도 이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좋다. 그런 언론적인 말씀보다도 그냥 앞으로의 대안,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팩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BC 경제매거진의 최우석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담화문에 발표했던 것은 시장님의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 권한이 뭡니까? 의회 권한은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 불가침한 권한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러면은 예산을 성립해서 시의회에다 던져주는 건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고향 시민, 108만 고향 시민이 뽑아준 권력이고 시의회도 108만 고향 시민이 뽑아준 권력인데 지금 의회 구조상 국힘과 민주당이 17대 17이라는 아주 오묘한 숫자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민이 뽑아준 권력이거든요. 이걸 상생을 하라고 뽑아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상생하려면 고향시에서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의회가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정확한 합리적인 방법이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본 예산을 가지고 불성립해서 준예산 제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안 가면은 결론적으로 고향 시민 108만이 힘들 거라는 엄포를 얘기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7대 17도 의회 권력을 조졌다면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것 예산 말고도 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파를 떠나서 인근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협력체제를 의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 국힘이지만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니 탓 내 탓 하지 마시고 108만 고향 시민을 위한다면은 빨리 집행부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님 시정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정의 일이니까.
이집트 COP27 가셨던 거든 또 CJ 라이브시티 일본 오사카 갔다 오신 것, 몽골 본토들에도 갔다 오시더라도 그것은 다 행정이라고 연속선상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2조 9,963억의 2023년 본 예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인지 이걸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했어. 뉴스존의 정지태 기자입니다. 지금 고양시 특별시 의회는 의원들이 자기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이 과연 이게 의회를 보이콧할 그러한 원인인가? 그 원인은 비서실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 사퇴 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회기를 열면서 이 비서실장이 사퇴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 가결된 상태죠. 시장님의 결정만 남았어요. 그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 시민들은 의회의 무지와 그 다음에 집행부의 고자세 여러 국실장들이 의회에 가서 여러모로 사과도 드리고 여러 방법을 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의원 여러분에게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무슨 기자다 이렇게 해갖고 전화를 연결해서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그냥 강으로 나가고 집행부도 강으로 나간다면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시장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방안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술에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있어요. 결국에는 일보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을 생각하신다면 좋은 머리를 짜가지고 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이제 골든타임 조민환 기자인데요. 22일 날 시장님께서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받아야 될 그럴 입장이 있는데 청가서를 내고 제출하고 참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당히 의회에서 격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아까 설명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차 관련해서 이용자 불편 얘기는 원래가 10분입니다.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분으로 바꾼 거는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런 약간 비상시국의 개념으로 접근됐던 내용이고요. 10분, 20분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느냐? 그걸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10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고양시가 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내용은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다시 확인을 좀 해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대안을 계속 우리는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죠. 오늘 사실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뭐가 왔느냐면 요구사항이 전달이 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통해서. 근데 그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기존에 해왔던 예산 삭감시키지 말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편성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말씀처럼 고양시가 편성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시의회는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편성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는 다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불성립이 돼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협력 체제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에 대한 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협력 체제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개념이 아니라 시민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보다 중요하냐? 왜냐? 예산을 진행하는 것 과정에 시장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미리 준비된 것도 한두 달 전에 미리 예산되어 있던 거였고요. 의회의 일정이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회 일정이라는 것이 원래 열어야 할 정례회 시기에 정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콧가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서실장 해임 요구에 대해서 내용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보좌세, 저는 지금까지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에 보좌세로 우리 아마 활동한 우리 직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요구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의회 무시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습니까? 이유가 그 비서실장 사과 문제 얘기가 될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중심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무너지고 그 내용이 무시되면 의회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강대강이 아니고요. 원칙은 충실히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 정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얘기하셨는데요.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벌써 계획 다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참석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장이 가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의회가 어떻게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갖고 그리고 시정 질의는 절차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시의회에 원래 정례회에 하는 시정 질의가 갑자기 임시회에 그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적용하는 것도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의 대상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준예산 체제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발생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에 대한 책임은 저 시장한테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분들, 언론인분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